한밤중 서울경찰청 이영민 경위의 사무실에는 푸른빛 컴퓨터 화면만이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다. 한유진의 노트북에서 발견한 파일들을 분석하던 그는 갑자기 화면에서 눈을 떼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누군가 이 수사를 방해하고 있어. 지난 12시간 동안 이영민의 수사팀은 연이은 벽에 부딪혔다. 블랙 다이아몬드에 관한 기록들이 데이터베이스에서 삭제되었고 관련 증인들은 입을 다물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손이 모든 증거를 지워나가는 것 같았다. 그의 책상 위에는 여전히 협박 메시지가 적힌 야구공이 놓여 있었다. 당신의 선택은? 이영민은 천천히 서랍을 여러 개인 녹음기를 꺼냈다. 그는 더 이상 아무도 믿을 수 없었다. 사건 5일차, 내부 정보 유출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블랙 다이아몬드의 내부 인물이 우리 수사를 감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생각에 잠겼다. 한유진이 의식을 되찾기 전까지 나는 혼자서 움직여야 할지도 모른다. 다음날 아침, 이영민은 공식적인 수사 방향을 살짝 틀었다. 그는 팀원들에게 강민수와 이지훈의 알리바이를 재확인하라는 지시를 내리고 자신은 다른 각도에서 접근하기로 했다. 출근해야 하니 먼저 들어가겠습니다. 그는 팀원들에게 말한 뒤 병원으로 향했다. 한유진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서가 아니었다. 그는 다른 사람을 만나러 가는 중이었다. 서울대학교 병원 8층, 정형외과, 박상혁 선생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무뚝뚝한 간호사가 고개를 들었다. 진료 예약하셨나요? 이영민은 경찰 배지를 내밀었다. 공무입니다. 박상혁은 창백한 표정으로 이영민을 맞이했다. 김도연의 팀 닥터였던 그는 사건 이후 병원에서만 지내고 있었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경위님? 이영민은 문을 닫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김도연이 복용한 약물에 대해 더 알고 싶습니다. 박상혁의 눈빛이 흔들렸다. 이미 진술했잖습니까? 저는 단지 솔직히 말해주세요. 당신도 위험합니다. 한유진이 공격당했어요. 박상혁은 충격을 받은 듯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다. 그들이 정말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누가요? 블랙 다이아몬드. 그는 떨리는 손으로 서랍을 열어 작은 유리병을 꺼냈다. 이게 그 약물입니다. PT7이라고 불러요. 근육 성장과 지구력을 극대화하는 최신 성분이죠. 이영민은 유리병을 들어 살폈다. 투명한 액체가 담겨 있었다. 이건 일반적인 도핑 검사에서 절대 걸리지 않아요. 박상혁이 설명했다. 합성 호르몬이 아니라 유전자 발현을 조절하는 물질이기 때문이죠. 김도연은 자발적으로 이걸 사용했나요? 박상혁은 고개를 저었다. 처음에는 단순한 회복제인 줄 알았을 거예요. 강민수가 주입했으니까요. 하지만 나중에 김도연이 부작용을 느끼기 시작했죠. 어떤 부작용이요? 극심한 통증과 조직 손상. 그의 팔꿈치 인대가 빠르게 파열되고 있었어요. 더 심각한 건 약물을 중단하면 금단 현상으로 심각한 고통을 겪게 된다는 거였죠. 이영민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중독성이 있다는 건가요? 네, 매우 강한 의존성을 만들어요. 김도연은 함정에 빠진 거였죠. 이 약물은 어디서 만드나요? 박상혁이 주변을 살피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들은 자체 연구소를 가지고 있어요. 코드명 다이아몬드 랩이라고 불러요. 위치는 모르지만 한국 어딘가에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영민은 유리병을 증거봉투에 담았다. 이 정보가 매우 중요합니다. 당신의 안전이 걱정되는군요. 저도 알아요. 박상혁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들이 김도연을 해치고 한유진까지 공격했다면 저도 목록에 있을 거예요. 이영민은 결심한 듯 말했다. 당신을 보호할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공식적인 경로를 통해선 안 돼요. 내부 정보 유출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경찰서로 돌아오는 길, 이영민은 약물 샘플을 공식 증거로 등록하지 않고 신뢰할 수 있는 사립연구소로 보냈다. 공식 루트는 더 이상 안전하지 않았다. 사무실에 도착하자 윤재호가 다급하게 다가왔다. 형님, 국장님이 찾으셨습니다. 수사 진행 상황을 보고하라고요. 이영민은 표정을 단단히 했다. 알았어. 서울지방경찰청 강력계 최태준 국장은 창가에 서서 이영민의 보고를 듣고 있었다. 그래서 어디까지 진행됐나? 이영민은 조심스럽게 말을 골랐다. 강민수와 이지훈을 중심으로 수사 중입니다. 둘 다 현장에 있었고 동기도 충분합니다. 김도연의 약물 사용에 대한 증거는? 이영민은 미세하게 눈을 가늘게 떴다. 그는 공식 보고서에 약물 문제를 상세히 언급하지 않았다. 최 국장이 이 정보를 어떻게 알았을까? 아직 확정적인 증거는 없습니다. 피해자의 혈액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중입니다. 최 국장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다. 이 사건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 연인 간의 살인일 가능성이 크지 않나? 한유진 쪽도 철저히 조사해봐. 한유진은 현재 피해자입니다. 누군가 그녀를 공격했어요. 누가 그랬는지 증거가 있나? 자해일 수도 있지. 이영민은 불편한 기색을 숨기려 했었다.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하겠습니다. 사무실을 나오며 그는 한 가지 확신을 갖게 되었다. 최 국장이 수사 방향을 특정 방향으로 유도하고 있었다. 블랙 다이아몬드의 그림자가 경찰 내부에까지 드리워져 있는 것이다. 밤 10시 이영민은 낡은 창고 건물 앞에 차를 세웠다. 이곳은 경찰서에서 멀리 떨어진 서울 외곽에 버려진 산업단지였다. 안에 계십니까? 그가 어둠 속으로 조심스럽게 걸어 들어가며 물었다. 불빛이 하나 켜지고 박상혁이 나타났다. 그의 옆에는 놀랍게도 이지훈이 서 있었다. 왔군요. 경위님. 이지훈이 말했다. 당신이 왜 여기 있지? 이지훈은 쓴웃음을 지었다. 저도 당신의 동맹자예요. 최소한 지금은요. 이영민은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다.
설명해보게. 저는 처음부터 블랙 다이아몬드를 추적하고 있었습니다. 이지훈이 노트북을 열며 말했다. 스포츠 기자로서가 아니라 국가정보원 비공식 요원으로서요. 이영민의 눈이 커졌다. 국정원? 네, 우리는 3년 전부터 이 조직을 추적해왔어요. 그들은 단순한 약물 공급자가 아닙니다. 국제적인 스포츠 도박과 경기 조작의 중심에 있는 거대 조직이죠. 이지훈은 화면을 돌려 보여주었다. 거기엔 블랙 다이아몬드의 조직도가 펼쳐져 있었다. 한유진도 우리 팀이었습니다. 그녀는 김도연과의 관계를 통해 내부 정보를 수집했죠. 이영민은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다. 그럼 김도연의 살인은? 우리도 모릅니다. 이지훈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그날 밤, 저는 정말 김도연을 만나러 갔어요. 하지만 그가 이미 죽어 있는 것을 발견했죠. 누군가 저보다 먼저 그를 찾아간 겁니다. 그럼 왜 진실을 말하지 않았지? 작전이 위험해지니까요. 우리는 아직 블랙 다이아몬드의 최고 지도자를 찾지 못했어요. 다이아몬드 킹이라 불리는 인물. 그가 우리 조직 내부에도 눈과 귀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영민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최 국장이 확실한 증거는 없지만 가능성이 있어요. 이지훈이 말했다. 지금부터 우리는 공식 채널 바깥에서 움직여야 합니다. 이영민은 주변을 둘러보았다. 그런데 왜 박상혁 씨를 여기로 데려왔지? 그가 가진 정보 때문이에요. 이지훈이 박상혁을 바라보며 말했다. 박 선생님, 보여드리죠. 박상혁은 떨리는 손으로 작은 메모리 스틱을 꺼냈다. 이건 PT7의 완전한 분자 구조와 제조법입니다. 그리고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을 이었다. 다이아몬드 랩의 위치도요. 이영민의 눈이 빛났다. 어떻게 이런 정보를? 저는 단순한 팀 닥터가 아니었어요. 박상혁의 눈에 결연함이 스쳤다. 저는 원래 다이아몬드 랩에서 일했습니다. 그들의 강압에 못 이겨 개발에 참여했죠. 하지만 김도연이 부작용으로 고통받는 것을 보고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세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각자 다른 배경에서 왔지만 이제 그들은 하나의 목표를 향해 움직이게 되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영민이 물었다. 이지훈이 결연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다이아몬드 랩을 찾아 증거를 확보하는 겁니다. 그리고 김도연의 진짜 살인자를 찾아내는 것이죠. 그 순간 창고 밖에서 자동차 엔진 소리가 들려왔다. 세 사람은 동시에 굳어졌다. 누가 당신을 미행했나? 이지훈이 소리쳤다. 이영민은 총을 꺼내 들며 창문 쪽으로 다가갔다. 아무도 없었어. 창밖으로 두 대의 검은 차가 멈춰서는 것이 보였다. 차에서 여러 명의 남자들이 내렸다. 뒷문으로 나가자 이지훈이 박상혁의 팔을 잡아 끌었다. 이영민은 마지막으로 창밖을 바라보았다. 어둠 속에서 한 남자가 그들을 향해 걸어오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걸음걸이에는 묘한 자신감이 배어 있었다. 김도연의 살인자, 그리고 블랙 다이아몬드의 실체. 이영민은 결심했다. 이제 그는 공식적인 경찰이 아니라 진실을 찾아 나서는 한 명의 사냥꾼이 되었다. 그리고 그 사냥의 끝에는 아직 얼굴을 드러내지 않은 킬러가 기다리고 있었다.